자, 고2가 되면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 파이터가 되기를 선택하는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또 반대로 수시 시장에서 이 학생들이 수시 컨설팅을 가장 많이 받기도 하고 우리 어머님들도 수시 컨설팅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고민이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학생들이 수시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내가 어떤 전형으로 대학을 가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인데 이 시기 때 우리 어머님들의 자녀가 정시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경우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엄마, 나 이때까지 내신 망쳤어. 나 생기부도 받아보니까 이제 엉망인 것 같아. 내가 앞으로 잘해가지고 수능 잘 봐서 정시로 올인하겠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우리 어머님들 어떻습니까? 선뜻 말리지는 못하겠죠. 왜냐면 우리 애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뭔가 그럴싸해. 좀 망쳤대. 앞으로 잘 하겠대. 그러면 또 그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찾아보면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요즘엔 수시로 대학 많이 간다는데 정시로 갔다가 안 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엄마 나 믿어봐. 나 이제 지금 어차피 망쳤고 앞으로 남은 정시 잘 대비해서 잘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보통 이제 우리 아이들의 말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부분의 경우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어머님들의 80% 이상은 대부분 잘못된 선택일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듣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애가 정시 파이터 돼도 괜찮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거나 이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애도 그 선택하면 안 되는 대부분의 80%에 해당하는구나를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왜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로 돌리는지를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고2가 되면 어떻습니까? 고1 때는 그래도 좀 난이도가 쉬운 과목들을 학교에서 많이 배우죠. 고2가 되면서 난이도도 높아지고 선택 과목들을 배우기 시작하고 또 문과, 이과 나눠지고 학생들마다 듣는 과목이 많이 달라지죠. 그러면 과목당 인원수도 적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용이 어려워져서 공부하기도 어려운데 학생 수가 적으니까 똑같이 공부를 해도 석차 등급으로 봤을 때 절대적으로 좋은 등급을 받는 학생 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1학년 때 받았던 성적보다 등급보다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수시 성적 계속 떨어지네. 이대로 가면 수시로는 가망이 없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모의고사 한 번씩 봐보면 모의고사는 내신이랑 등급 비슷한 것 같은데 또는 내 모의고사 등급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대비도 별로 안 했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그냥저냥 잘 나온다면 내가 여기 올인하면 수능에서 이미 망친 내신보다는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이 수많은 학생들의 판단이 틀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왜냐? 이 고2 때 우리 아이들이 쳤던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이 될 거라는 또는 더 좋아질 거라는 가정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는 건데 이건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고2 때까지 모의고사 성적은 수능 성적이 절대 아니고요. 이어지는 경우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 이 문제가 어려워지고 범위가 늘어나고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고2 때까지 모의고사는 고2들까지 현역들의 싸움이에요. 우리 선배님들, 재수생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3학년이 되면 3학년부터 치는 모의고사에는 우리 재수생 형님들이 같이 시험을 치기 시작합니다. 6월, 9월 수능으로 갈수록 이 수능 고인물들이 실제 시험에 유입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보통 재수생 선배들의 성적은 훨씬 더 높죠. 그들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그만큼 우리 현역 재학생들의 성적은 뒤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정시 파이터로 돌린 학생들이 고3 돼서 멘붕이 옵니다. 나 성적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떨어지는 거야? 그때 가서 정신 못 차리죠.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많은 정시 파이터로 돌린 학생들이 생각만큼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정시에서도 오히려 내신 성적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등급의 대학보다 더 못 가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자, 지금 나 정시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지금까지 봤던 모의고사 성적에서 적어도 한 등급씩은 뺀 수준으로 계산을 하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재수생 형님들이 들어오면 내 등급은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또 하나의 문제, 더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 자녀가 수능을 공부하기에 정말 적합한 학생인지를 객관적으로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뭐 이걸 어떻게 점검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말 자기 주도적으로 도끼를 품고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생인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애를 봤을 때 우리 애는 자기 주도적으로 계획 잘 세우고 공부 열심히 잘 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계획한 분량 끝까지 잘 하는 그런 친구다. 주변 분위기에 잘 안 휩쓸리고 내 거 잘 챙겨서 하는 학생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정시로 돌렸을 때도 잘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다수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단 먼저 가장 첫 번째, 정시로 돌리는 이유 중 가장 큰 게 논리적으로 합리화해서 이제 이유들을 만들지만 사실 그건 이유가 아니라 핑계인 경우가 많죠. 대부분 정시로 돌리는 거는 도피입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내신 공부 힘들 것 같으니까, 망쳐버렸으니까. 근데 가능성을 남겨두고 정시는 잘 될 수 있겠지라는 희망찬 미래를 선택하면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지금 공부하기 힘드니까. 내신 성적 계속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매 학기마다 2번씩 밤새가며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도망가는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정시 파이터가 되겠다고 선언을 해놓고도 독하게 공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하기 싫어서 그걸 선택한 거거든요. 자, 정시 파이터가 됐으면 어떻습니까? 내신 공부할 시간에 수능 공부 더 해야겠죠. 내신 기간에 어영부영 시간 버리지 않고 수능 공부해야겠죠. 학교 끝나고 계속 수능에 올인해야겠죠. 자, 그런데 어때요? 대부분의 정시 파이터들은 내신 기간에 내신 공부하는 것도 아니야, 수능 공부하는 것도 아니야. 학교 끝나고도 뭐 열심히 그냥 수능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학교 수업도 뭐 조금 하다가 뭐 이게 또 수행평가 나오면 수행평가도 좀 하다가 그러다가 어영부영 시간 보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계획을 딱 잡고 나 이렇게 정시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수시는 힘들 것 같은데 정시를 해야겠다. 라는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니까. 자, 이게 명확하게 판단이 되려면, 자, 그럼 너 정시 파이터 될 거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부할 거냐라는 명확한 계획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런 계획조차 없다? 그럼 거의 99%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도피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자, 그런 학생들은 정시 파이터로 돌린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애가 정시 파이터가 되겠다고 선언을 했다. 그럼 일단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우리 애가 혼자서 독하게 잘 할 수 있는 애인지, 도망가는 건지, 정말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건지 아실 겁니다. 감적으로. 자, 그렇다고 판단이 된다면 말리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애들이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엄마, 한번 믿어봐봐. 나 이제 정말 달라질 거야. 수능 나 이제 정시에 목숨 걸고 할 거야. 라고 감정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그때 그러면 어머님도 감정을 딱 누르시고 물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너가 정시로 어떻게 공부를 할지 명확한 계획과 전략을 한번 갖고 와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엄마 나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명확한 계획이 없다면 깊은 고민 없이 그냥 수시에서 도망가는 아이일 테니까 절대로 말리셔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떻습니까? 이 내신은 우리 학교 전교생 200명, 100명 그런 학생들이랑 경쟁을 하는 건데, 수능은 전국 단위에 이 재수생까지 쏟아지는 훨씬 더 난이도도 높고 이 힘든 시험을 잘 할 수 있다는 건 우리 아이들의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시로 계획을 잘 세우고 독하게 잘 할 수 있는 아이인지 그냥 도망가는 건지 잘 판단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정시 공부를 잘 챙겨주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의 지방 일반고들은 그럴 거예요. 학생들이 알아서 공부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필요한 강의를 선택해서 수강을 해야 되고요. 혼자 관리를 해야 합니다.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적은 시간을 타이트하게 이용하고 집중도 있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주도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잘 해낼 수 있는가? 이걸 잘 판단을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확한 전략과 계획이 더더욱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정시를 잘 챙겨주는 학교다. 그러면 수업 시간만 잘 따라가도 정시가 잘 대비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수시 위주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스스로 뭔가 이 계획을 컨트롤할 능력이 없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내신과 수능의 공부 방식 자체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머님들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그 차이를 이해하고 공부 전략을 잘 세우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공부 계획도 계획이지만 이 내신과 수능의 공부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도 우리 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가, 이것까지 잘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도망가는 선택을 한 게 아닌지, 그리고 정말 우리 아이가 주도적으로 학교랑 상관없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할 수 있는지,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의 차이를 잘 알고 준비할 수 있는지, 이게 다 준비되어 있고 이 차이를 알고 있는 학생이라면 아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건지 전략과 계획이 머릿속에 딱 있을 거니까 그걸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된다? 자, 그러면 그 친구들은 선택을 해도 되는, 정시 파이터가 돼도 되는 10% 20% 되는 그 아이들이니까 정시 파이터가 되도록 놔두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수시 준비하게 해야 합니다. 자, 근데 이거 뭐 설명하기 어렵다. 그럼 이 영상을 보게 하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논리적으로 선택했는지 판단을 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솔직해주세요. 도망가고 있는 게 아닌지, 내가 정말 이걸 다 알고 선택하는 건지 솔직해지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반문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1년 동안 내가 내신 망쳤는데 이 정도 되면 이제 수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으로 간다고 해피한 미래가 무조건 있는 게 아닙니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앞으로 1년 이상 남았잖아요. 1년 이상 남은 시간 동안 내신 잘 보고 활동 열심히 해서 그 떨어진 성적 메꾸면 됩니다. 결국은 상대평가잖아요. 그런데 고2쯤 되면 아주 많은 학생들이 포기를 해버려요, 내신은. 그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더 앞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은 내신 성적, 남은 활동이라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해서 높이면 어설프게 수능에 뛰어드는 것보다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기에 고2가 지나가면 생기부 컨설팅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만큼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약하려는 그런 학생들, 학부모님들 많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예비 고1 학생, 학부모님들,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리미리 잘 대비를 해야겠죠. 내신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도 최대한 1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잘 받아놓고, 그리고 이걸 백업할 수 있는 우리 생기부 활동, 이것도 전략을 잘 세워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 시기에 컨설팅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하기는 하지만 이 부모님들, 학생들 막상 컨설팅 받아보면 후회도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지나버린 내신 성적, 지나버린 활동은 백업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 조금 내신의 중요성 미리 알고 활동의 중요성을 미리 알고 전략을 잘 수립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미리 내가 이 방향성을 잡고 공부를 시켰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런 후회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혹시나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고1, 예비 고1 학부모님들이라면, 그리고 혹시 학생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고2 돼서 어설프게 포기하고 그때 가서 컨설팅 받으면서 후회하고 방황하지 말고 미리미리 내신 성적 잘 챙겨두시고, 그리고 생기부 전략 잘 대비하셔서 1학년 때부터 수시로 좋은 결과 만들 수 있게 잘 챙겨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어설프게 정시 파이터가 되겠어 했다가 내년에 집안 분위기 엉망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잘 설득을 하시고 남은 내신 잘 챙기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수시로를 포기하지 말고 수시로 대학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했거든요. 왜 지방 일반고의 수많은 학생들, 80%의 학생들은 수시 전형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머님들께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을 달아주시고, 혹시 우리 애가 지금 이러고 있다, 우리 집 상황이 이렇다, 난 과거에 이래가지고 이런 어떤 후회를 했다, 이런 것들 이제 후배 부모님들께 전하고 싶은 조언들 있으시면 댓글로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